안녕하세요. 글쓰는 노동자입니다.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죠. 플렉스캠 픽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개봉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써보면서 느낀 점과 그리고 몇 가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작은 팁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봤듯이 플렉스캠 픽의 특징은 이렇게 자유롭게 휘어지는 바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과 연동했을 때 더 다양한 기능을 촬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적인 동영상 촬영을 하는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원격 촬영 외에도 슬로우 모션과 타임랩스, 그리고 촬영한 동영상을 짧은 동영상이라면 GIF로 바로 변환해서 인터넷에 확산하기 좋게 컨텐츠를 변환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우선 좀 신기한 카메라라는 거였고요. 이렇게 몸통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다 보니 만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펴고 구리는데 이게 좀 힘을 받고 이 모든 걸 닫아주는 그런 연상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일단 꽤 귀엽게 생겼어요.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기생수라는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오른쪽이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꽤 귀엽게 생겼습니다. 다른 액세서리, 이렇게 모자를 쓴 캐릭터는 조라는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눈이 여러 개 달린 액세서리. 이 캐릭터 이름은 맙이라고 하던데, 이런 식으로 뭔가 캐릭터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카메라와 다르게 차별점을 갖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별도의 액세서리 마운트가 없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액션캠이라고 하면은 그 표준 삼각대 홀이라고 하죠. 삼각대 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플렉스캠 픽에는 어디를 보더라도 액세서리를 연결할 곳이 없습니다. 이 본체 자체가 액세서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쉬운 조작법과 더불어서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접근하기 되게 쉬운 그런 카메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촬영이 되는가 하는 점일 텐데요. 스마트폰 앱에서 픽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쉽게 연결이 끝나서 최초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면 스마트폰에서 지금 제가 촬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게 보이죠? 환경 설정에서 보면은 해상도가 1080p 30프레임 혹은 720에 30프레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썩 좋은 카메라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동영상을 촬영해보면은 알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 화면 품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물이 마음에 드느냐라는 점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이 플렉스캠 픽이 조금은 아쉬운 결과물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세우고 활용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촬영을 하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제 목소리가 나오고 제 모습이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이 컴퓨터로 옮겨놓고 보면 사실 생각만큼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다른 카메라나 VDSLR 혹은 일반 카메라로 요새 하다못해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4K로 찍을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좀 플렉스캠 픽의 화질은 조금 많이 아쉽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이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데요. 지금 동영상을 재생하면 이렇게 다운로드를 바로바로 그때그때 받게 되고요. 와이파이 다이렉트가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한 번에 싹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보는 게 훨씬 더 간편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약 32초 정도 동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0메가 정도를 썼네요. 16기가의 기본 내장 공간은 조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간이 사실 제일 안타까웠어요. 이 공간에 배터리가 들어갈 부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헤드 부분에는 배터리를 넣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이제 대부분의 배터리가 들어갈 텐데, 그래서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특히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촬영하다 보면 배터리가 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른 배터리 소모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은 점은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에서도 하고 촬영을 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자체 배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은 액세서리가 필요 없는 액션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조 배터리라는 액세서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 카메라 모듈 부분이 꽤 이 부분에 발열이 좀 심한 편입니다. 저는 아까 지금 촬영을 시작해서 1분 정도 좀 지났는데 벌써 약간 따뜻하다라는 걸 느낄 정도입니다. 열이 좀 오르다 보면은 이게 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발열 관리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촬영을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헤드가 흔들리죠? 헤드를 흔들리는 것을 고정해야 되는데 이 모듈 자체에는 손떨림 보정이 없다 보니까 이 흔들림이 모두 여과 없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심해지면은 이 초점이 나가거나 혹은 젤로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면이 약간 제가 결과물을 다시 동영상에 삽입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흔들리는 게 너무 젤리가 물컹거리는 게 움직이는 듯이 화면이 마구 깨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캠이라는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곳에 매달 수 있고 다양한 화각을 볼 수 있고 혹은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생경한 화각의 동영상을 촬영할 수는 있지만 이 참신함도 기본적인 결과물이 받쳐졌을 때 그 참신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단지 매달아 놓고 이렇게 막 흔들려서 젤로 현상이나 혹은 너무나 많은 핸들링 때문에 동영상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다면 그 참신한 화각이며 그 참신한 기능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름이 한 번도 얘는 액션캠이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이름은 그냥 플렉스캠 픽다라는 이야기를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의 본질은 액션캠이라는 어떻게 움직이는 사물에 묶어서 다양하게 활발한 어떤 액티비티한 것을 담기보다는 이 카메라는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객체가 움직이는 것을 담아내는데 좀 더 목적이 있는 카메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근법이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국내 출시 가격은 19만 8천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래서 이 19만 8천 원을 주고 이 제품을 살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직 이 제품을 사기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참신하고 활용할 용도는 무궁무진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접근 방식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용도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19만 8천 원이라는 가격을 주고 구매하기에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제품을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냥 저는 신기해서 만져보고 또 몇 가지 결과물을 다양하게 촬영을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이걸 따로 결과물을 공유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투자를 하면 4K를 지원하고 있는 소위 액션캠 하면 떠오르는 다른 액션캠을 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비슷한 가격에 중국산 흔히 말하는 짝프로 이런 것들을 구매해도 오히려 그게 더 활용 용도에 알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플렉스캠 픽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또 다른 신기한 물건이 있으면 또 열심히 공수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글쓰는 눈동자였습니다.